안녕하세요. JN테크 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오늘의 리뷰할 노트북은 레노버의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젠 4입니다. 대사장 이거 얼마랬지? 그 가격이 말이지. 싱크패드 X1 중에 가장 고가인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비싸고 귀하신 싱크패드 노트북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스펙부터 볼게요. CPU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i7 11800H, GPU는 엔비디아 RTX 3050 Ti, 램은 8GB가 한 개에 달려있는데 슬롯이 하나 더 있어서 8GB를 추가했고요. 저장소는 M.2 슬롯이 2개인데 256GB 한 개가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는 16:10, 16인치 QHD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윈도우 10까지 포함해서 약 261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리뷰한 시점에는 오픈마켓에 아직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고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커스텀으로만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사양 모델인데 260만 원이 괜찮은 가격이냐고요? 그거는 하나씩 뜯어보면서 괜찮은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딱 봐도 싱크패드죠. 새까맣고 매트한 상판에 싱크패드 X1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노트북을 켜면 뿅 하고 여기 I 부분에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올해부터 싱크패드가 상판에 레노버 마크를 같이 달아주기 시작했어요. 이거 많이들 싫어하시는 디테일 아닙니까? 그나마 양심은 있으신지 레노버 로고를 까맣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엄청 심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는 거. 싱크패드 라인에 있는 노트북들은 디자인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디테일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최근에 리뷰했던 싱크패드 25는 라인 중에서 최하급인 모델이었는데 노트북을 펼쳐보면 뭐가 비싼 애고 뭐가 싼 애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 차이가 싱크패드 노트북 그레이드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 있어서 매니아들이 이 라인의 노트북을 여러 대 사게 되는 거죠. 똑같아 보이지만 안 똑같다. 노트북은 한 손으로 쫙 열립니다. 비싼 노트북은 당연히 이렇게 열려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힌지 마찰 밸런스가 일정해서 느낌이 벌렁벌렁벌렁. 그리고 180도 개방이 됩니다. 또 이렇게 확 열리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러네요. 키보드 부분도 딱 싱크패드 디자인이에요. 싱크패드만의 디자인 정체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끔 너무 올드해서 촌스럽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같은 디자인인데도 전체적으로 되게 샤프하고 날렵하게 디자인을 뽑아서 되게 세련돼 보입니다. 한글 각인 없는 건 개사장이 주문 옵션에서 영문 각인만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키보드 양쪽으로 타공이 있는데 이거는 스피커 사운드가 나오는 구멍입니다. 아래쪽 요 정도에서만 소리가 뿜뿜 납니다. 이 제품의 외부 재질은 마그네슘에 카본 섬유를 덮어 씌운 구성입니다. 카본 섬유가 무게 대비 튼튼하고 유연한 데다가 열 전도율이나 소음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노트북의 세계에서는 고급으로 쳐주는 재질이에요. 근데 많이 비싼 재질이라 이렇게 외부 전체를 요 재질로 마감한 노트북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비쌌구나. 매트한 재질이라 내구성이 약할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의외로 찍힘이나 긁힘에 강합니다. 근데 요 카본 재질이 조금 손자국이 많이 나요. 이거 막 휴지로 닦으시면 안 돼요. 렌즈 닦는 부드러운 손으로 살살 닦아주세요. 싱크패드의 상징 중에 하나가 키보드 타건감이죠. 저도 몇 년 전에 싱크패드 P1 키보드를 처음 만져보고 손가락이 촉촉 달라붙는 듯한 손맛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2021년형 싱크패드 X1 시리즈는 키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스트로크 깊이가 좀 얕아지고 키캡 재질도 좀 얇아져서 싱크패드 매니아분들이 써보시면은 이거 너무 됐는데? 하고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상급 노트북 기종이랑 비교를 하면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백라이트는 두 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되게 은은하게 빛이 나와요. 키 배열은 너머패드가 없는 정석적인 싱크패드의 배열입니다. 오타가 거의 안 날 정도로 잘 설계된 배열이긴 하더라고요. 잘 쓰는 기능 키들이 길이도 적당하고 F키도 4개씩 묶어서 나뉘어져 있어서 특수키 쓸 때마다 자판 위치를 눈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일이 좀 적은 편이에요. 페이지 업다운 키가 방향키 위쪽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하단 방향키에 돌기를 넣어줘서 촉감만으로도 키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역시 싱크패드는 키보드의 진심이요. 트랙패드는 저는 매우 만족드립니다. 트랙패드 위쪽으로 클릭 버튼이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좁게 느껴지긴 하지만 촉감이나 클릭감이 세상 것이 아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 가끔씩 만지작거리고 싶은 그런 트랙패드라고 해야 할까나요?
요 빨콩 저는 잘 쓰진 않는데 그냥 디자인 요소로만 느껴질 정도로 타자를 칠 때 거슬리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트랙패드입니다. 지문인식 센서는 전원 버튼에 내장되어 있는데 인식률이나 동작 속도 매우 좋은 센서입니다. 전원키가 이렇게 따로 타공 부분이랑 열맞춰서 예쁘게 넣어준 것도 참 마음에 드네요. 본체 무게를 재보면 약 1.85kg, 작년만 해도 RTX급 고사양 노트북이 1.8kg라고 하면 말이 안 될 정도로 가볍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고성능이면서 가벼운 애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16인치의 그래픽카드까지 달린 고성능 노트북인데 이 정도 무게면 가벼운 편인 건 맞습니다. 요 170W짜리 충전기까지 합치면은 약 2.4kg이라서 백팩에 무리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예요. 충전기 없이 사용을 하면 얼마나 버티나 하고 봤더니 300니트 밝기로 일반적인 텍스트 작업 위주로 하시면 거의 7시간까지 버텨줍니다. 인텔 CPU가 전력을 많이 먹는 편이라 별로 없는데? 생각하면서 내부를 봤더니 90W짜리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들어있었네요. 이 정도면 엔간한 울트라북이라 비슷한 수준이라 외부에서 간단한 작업만 하신다면 충전기 없이 가지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PD 충전이 되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45W나 65W짜리 PD 충전기로는 충전이 안 됩니다. 꼭 반드시 5A 100W급 PD 충전기를 쓰셔야 충전이 돼요. 근데 100W짜리 PD 충전기가 좀 덩치가 있어서 충전기 없이도 7시간 쓸 수 있는데 굳이 얘까지 들고 다녀야 되나? 디스플레이의 세격을 측정을 해보니까 sRGB는 100%, P3의 77%, NTSC의 71%로 상급이긴 해요. 근데 다른 스펙이 다 구려도 NTSC는 72%급인 노트북들이 요즘 조금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평범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요즘 72%급 디스플레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색역 말고도 색 대비가 높은 것도 꽤 중요하더라고요. 대부분 노트북들은 색 대비가 800대 1 정도인데 요거는 1200대 1로 높은 편이라서 좀 더 섬세하게 명암 표현을 해준다는 거. 최대 밝기는 스펙시트상으로는 400니트라고 했는데 저희가 측정한 걸로는 350니트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350니트의 저반사 패널이면 어디서든 사용하시기에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QHD의 16대 10이라서 작업용으로 쓰기에는 매우 좋은 스펙이에요. 근데 주사율이 60Hz라 이거는 좀 평범하네요. 요즘은 고급진 사무용 노트북에도 90에서 120Hz짜리 디스플레이를 넣어주기도 하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주사율이 높으면 인터페이스가 부드럽게 굴러가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깡통 모델이라고 해도 X1 익스트림인데 90Hz 정도는 해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익스트림인데 원래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시리즈는 스피커가 합판 양쪽에 달려있었다 그러네요. 근데 올해 모델은 상단 지향성으로 바뀌어서 먹먹한 소리 없이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고급형 이상인 노트북부터는 하만 카돈 인증받은 사운드다, 뭐 비에노 오디오가 들어갔다 하면서 사운드 소프트웨어 홍보를 좀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노트북들의 사운드가 특출나게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돌비 들어간 거는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구분이 더 잘 되어서 그런지 공간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돌비라고 적혀있는 노트북은 무조건 사운드 상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로고를 눈에 잘 배지도 않게 넣어놨어. 레노버 로고를 이 크기로 넣었어야. 하여튼 사운드 퀄리티는 저희가 최근에 사용했던 노트북 중에 거의 최상급에 속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아무리 좋고 비싼 걸 사도 웹캠은 항상 720p짜리 해상도 낮은 걸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트북은 웹캠이 1080p의 FHD 해상도라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켜봤거든요. 이게 무슨 1080p야, 에바 참치야 진짜. 얼굴이 뿌옇게 나와서 화상회의 할 때 세수 안 하고 나와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 내장 마이크 품질은 꽤 좋아서 화상회의 중에 음성 전달력은 꽤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웹캠은 물리적으로 쉽게 닫을 수 있는 슬라이드도 들어가 있고요. 기본 모델에는 안면 인식 카메라가 없는데 저희는 커스텀으로 구매할 때 IR 안면 인식 카메라를 추가했습니다. 안면 인식 로그인 기능은 인식률, 반응 속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포트는 왼쪽에 충전 포트, USB-C 썬더볼트 4 2개, HDMI 2.0 1개, 3.5mm 오디오 단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SD카드 슬롯, USB-A 3.2 Gen 1 2개, 켄싱턴 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량한 고성능 노트북들이 포트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게 야무지게 잘 넣어줬어요. 근데 260만원짜리인데 있을 게 다 있어도 조금씩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USB-A 3.2를 젠2로 넣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HDMI도 2.1 해줄 수 있었잖아요. SD카드 인식 속도는 90MB/s라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USB-C는 둘 다 썬더볼트 4라서 PD 충전, 디스플레이 출력이 다 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5A 배가트 PD 충전기가 아니면 USB-C 충전이 안 된다는 거. 이 제품 발열이 심하다는 인텔 타이거 레이크 CPU에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어서 겉에서 통풍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조금 불안 요소긴 합니다. 내부에 쿨링팬 2개, 히트파이프 2개가 들어가 있지만 이 제품은 힌지 쪽으로만 통풍구가 있어서 과연 제 성능을 잘 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실제 성능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역시나 감당 가능한 설계 전력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보통 비슷한 스펙의 게이밍 노트북들은 CPU에 65W, GPU에 65에서 80W 정도까지 전력을 넣어주는데 이 제품은 CPU에 56W, GPU에 53W를 최대로 넣어줄 수가 있네요. 거기다가 CPU가 최대치로 전력을 쓸 때 코어 온도가 95도를 넘기 때문에 발열에 예민하신 분들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설계 전력이 낮지만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제 성능을 낼 수 있는 전력 구간을 상회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설계는 아니에요. CPU 성능은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 어지간한 라이젠 세잔 R7 5800H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멀티코어 점수는 비슷하고 싱글코어 점수는 살짝 앞서는 수준입니다. 인텔 타이거 레이크가 저전력 노트북에서는 라이젠한테 밀려도 고성능 H급 CPU는 꽤 쓸만하다는 거. 엔비디아 RTX 3050 Ti 그래픽카드는 35에서 65W 사이에서 제 성능을 내기 때문에 이 노트북도 대체로 기대할 만한 그래픽 성능을 내줍니다. 동일한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모델들과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RTX 3060이 들어간 노트북보다는 점수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3050 Ti와 3060의 성능 차이가 이 정도였구나. 그래서 게임을 구동해보면 요구사항이 높은 트리플 A급 게임을 할 때는 해상도와 그래픽 옵션을 조금 낮춰야 하지만 GTA나 오버워치 같은 중저사양 게임은 60프레임 방어를 목표로 한다면 충분히 QHD 해상도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FHD의 높은 그래픽 옵션으로도 무난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트북은 게임용보다는 그래픽 작업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겠죠? 그래픽이나 영상 편집 작업에 필요한 오픈CL이나 쿠다 가속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RTX 3050 Ti가 들어간 노트북끼리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RTX 3060이랑 비교하면 되게 점수 차이가 큽니다. 3060이 아무래도 VRAM과 연산 코어가 많기 때문에 영상이나 그래픽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3060인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게임을 더 잘 돌리기 위해서 RTX 3060인 X1 익스트림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3060의 요구 전력이 3050 Ti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물론 3060이 들어간 모델은 베이퍼 챔버를 넣어준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3060을 커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CPU를 극한으로 사용하면 코어 온도가 95도 넘게 올라가서 표면 발열이 많이 걱정됐었거든요. 근데 노트북 재질이 카본이다 보니까 열 전도가 잘 안 돼서 키보드로 올라오는 열은 생각만큼 높진 않습니다. WASD키 주변은 최대 38에서 40도, 키보드 중앙 상단이 최대 43도에서 45도 정도 되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최대 성능으로 오래 사용을 해도 괜찮지만 더운 여름에는 조금 손에 열이 쌓여서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온도예요. 대신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 중에는 거의 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팬소음도 최대로 성능을 낼 땐 게이밍 노트북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지능형 냉각으로 사용을 하시면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수준으로 소음이 내려가니까 상황에 따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싱크패드 X1 익스트림이 가격만 놓고 보자면 가성비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 솔직히 이 가격이면 RTX 3070 들어간 노트북도 살 수 있을 건데 무거워도 성능이 좋은 게임트북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못생겨도 성능만 좋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 윈도우 노트북계의 맥북 이런 느낌이에요. 최고급 노트북을 쓰고 싶은데 폐쇄적인 맥 OS보다는 확장성 있는 윈도우를 선호하시는 분들, 성능이 비슷한 스펙인데 다른 노트북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사용감도 최상, 디자인도 고급진데 심지어 역사도 깊은 뼈대 있는 브랜드야. 이 제품으로 파라미터를 잡아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가격은 프리미엄 노트북인 만큼 스펙 대비 비싼 건 맞다.
근데 맥북과는 다르게 중후한 멋짐이 있는 가심비를 만족시켜주는 제품이라는 거.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완벽에 가까운 작업용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들 바로 요겁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내가 처음에 물어봤을 땐 200만 원이라며. 200만 원 대라고 했지 언제 200만 원이라고 했어.